대표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저는 너무 헷갈리는데 오늘 제대로 찝어줄 수 있어요?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팁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 부동산 자산관리를 안내해드리는 해피영자TV의 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대표님, 네.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영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 영어를 안 배우면 많은 불이익이 따르잖아요. 네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중위 가격이 지금 9억이 넘어가는데, 아파트 중위 가격이 네. 서울에 9억이 넘어가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그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이라고 그래도 그야말로 정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맞을 수밖에 없게 제도가 바뀌었죠. 예. 내년에 또 바뀌게 될 거고. 예. 특히나 이제 내년부터는 굉장히 좀 불리하게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지 않으시면 예. 그냥 방심하고 방치했다가는 예. 잘못하면 꽤 많은 세금을 네. 납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대표님 정확한 내용, 네, 정확한 틀을 가져오신 거죠? 정확하게 준비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지금 흐름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셔야 될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취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언제 파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작년까지 적용됐던 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19년까지 적용했던 거는, 그리고 올해 2020년만 적용하는 게 또 달라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추후 이제 입법을 해서 법이 개정이 되겠지만 예.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게 또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내가 언제 샀으니까 옛날 법 적용받는 거 아니냐가, 그거 저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언제 파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올해 파실 건지 또는 내년에 파실 건지에 따라서 대응을 세워놓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지난건 신경 쓰지 마시고 단 이거 하나만 신경 쓰세요. 조정 대상 지역이다, 내가. 네네. 보유 물건이. 예. 그리고 내가 다주택이다. 이때는 그냥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무조건 적용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일반 지역이다. 네. 일반 지역이다. 그때는 다주택자여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할 건데, 네네. 그때는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거다. 예. 그 일반의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중요한 거는 올해 처분할 때 어떤 조건이 들어왔냐면 2년 거주를 해야 예. 1주택자 80%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와, 예. 그러니까 이미 10년은 보유를 했어요, 내가. 네. 근데 올해 처분을 하려고 했더니 내가 2년이 아니고 예. 23개월이에요. 네. 그럼 1년 8%를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꼼꼼히 따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아예 거주를 2년 미만 거주했다. 네. 그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작년부터 바뀌었거든요. 네. 최대 15년 30%로 예. 1주택자에도 요거 적용받으시는 거예요. 아, 예. 거주를 안 했을 때. 네. 예. 그리고 이 10년 80% 최대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굉장히 큰 혜택이었잖아요, 1주택자들이. 네. 이게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 80%를 반반 나눠요. 와, 보유하고 거주가. 보유 10년 반, 거주 10년 기간 반. 아. 그래서 그걸 나눈 거를 표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냐면, 그럼 아까 이렇게 전 대표님 예. 보시면 여기 이거는 이때까지인가요? 계속 가져가나요? 이 15년 30%는요, 예. 영원히 바뀐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계속 거주 안 했을 때. 예. 그러니까 거주했을 때 80%, 최대 80% 적용을 해주는데, 예. 그 중에서도 거주 안 했을 때 있잖아요. 예. 2년 거주 안 했을 때, 2년 예. 미만 거주했을 예. 때는 일반 15년 30% 적용은 올해도 하고 올해도 내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예. 네. 그래서 이거를 표로 딱 정리를 해보면 아, 예.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예. 3년에 88% 적용해서 3년부터 8% 적용. 예. 그래서 보유 연수별 곱하기 8만 하면 됐거든요. 아, 예. 그래서 10년 채우면 80%인 거잖아요. 예. 이게 내년부터는 40% 나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보유 기간별 40%를 딱 나눈 거죠. 그러니까 예. 4%씩. 여기 팔은 뭐예요? 그리고 거주 기간에 따른 것도 나눴어요. 그럼 예. 여기서 주의할 거, 여러분. 예. 주의할 게 아니고 여러분 예. 잘 보셔야 될 거. 예. 제가 8% 빨간색으로 해놓고 2자를 해놨어요. 예.
자, 3년 보유, 3년 거주만 나오잖아요, 지금. 네네. 보유기간 3년? 네. 그럼 거주기간도 3년부터야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2년 이상 거주하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게 많이 헷갈렸어요. 그렇죠. 뭐냐면, 예. 자,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2항하고요. 예. 법 시행령 159조 3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예, 대해서 예. 나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예. 뭐라고 돼 있냐면, 1세대 1주택자, 예. 고가주택, 예. 1세대 1주택자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연 8% 적용을 한다. 예, 맞아요. 예, 다만, 예. 2021년부터 가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기본 출발은 8%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년은 보유했는데 2년은 거주했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2021년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예요. 이때 기본 8%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것보다 사실은요. 이거 놓치면 안 네, 되겠네요. 제가 따로 준비한 표가 있어요. 아, 예. 이 표가 굉장히 정확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만 가시면 돼요. 내가 보유 기간이 몇 년이냐, 예. 그리고 거주 기간이 몇 년이냐 찾아만 가시면 되는데 2년만 거주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2021년부터 예. 그때 무조건 8%가 가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거주 8%. 예. 네, 그렇죠. 그래서 3년 이상의 2년 20%부터 시작을 해서요. 10년 이상 보유했고 2년만 거주했다라면 예. 48% 적용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또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예. 아니 그러면 내년부터 그럼 2년만 거주했다라면 예. 그냥 40%만 적용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네. 그게 아니고 48%까지 적용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2년 미만으로 거주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자, 주의하실 거요. 2년을 못 채웠다. 못 채웠다.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년에. 24개월인데 네. 23개월밖에 못 채웠다. 이거 하루라도 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예, 예. 그 전입 그 일자로 딱 따지니까요. 네네. 전입 일자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연속성은 필요 없어요. 예. 거주 기간이.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을 보유했는데 네. 초창기에 1년 거주했고 예. 그 중간에 1년 거주했으면 그거 합산입니다. 네네. 대신에 그 일자를 잘 계산하셔야 돼요. 예, 예. 만약에 하루라도 빠지면 아. 하루라도 가서 전입하셔서 채우셔야 돼요. 아. 근데 만약에 2년 미만이다. 하루가 모자라서 2년 미만이다. 예. 그때는 앞서 말씀드렸죠? 예. 15년 예. 30%로 바뀌었다고. 예. 그러니까 3년, 2년 미만이니까 6% 이렇게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그렇구나. 길어지죠. 이 표를 네. 보니까 확실하게 오네요. 왜냐면 네. 2년 미만 때도 내년에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는요, 잘 간직하셔서 그냥 찾아만 가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럼 그냥, 이걸 네. 계산을 한번 해줘. 이 표를요, 예.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좋으네요. 그래서 예. 그럼 도대체 너는 뭘 근거로 예. 2년 이상 적용할 거를 주장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계산하는 것도 좀 올해나 또 내년에 얼마만큼의 세액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정확하게 계산한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네. 자, 이 자료인데요. 예. 이 자료는 예. 제가 계산한 자료가 아니고요. 예. 2019년 12월 16일 12.16 대책 발표할 때 기재부에서 실제 Q&A를 적용을 해서 보도자료도 같이 배포한 자료예요. 팁이네요. 완전 팁이죠. 그래서 예. 여기서 아는 거예요. 예. 그럼 2년만 거주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몇 프로 적용해 줄 거냐? 예. 그때 보니까 계산 예시에 48%를 딱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예. 현행대로 적용했을 때하고 예. 2021년 개정 거를 적용했을 때 몇 프로가 되느냐? 예. 그때 여기 48% 적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고요. 헷갈렸어요, 많이 사실. 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면 2년 이상도 플러스 8% 가산해 준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진감되는 거. 예. 바뀌었을 때 어떻게 진감되는 거냐면 일단 거주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나눠본 거예요. 2년 거주했을 때, 5년 거주했을 때, 7년 거주했을 때, 예. 올해 처분했을 때와 내년에 처분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나나 그걸 했더니 내년부터는 이렇게 2년 거주했을 때 적용됐을 때는 세금이 6,500만 원, 한 6,600만 원 정도가 느는 거고요. 자, 전제 조건은 10년 이상 보유했다 전제 조건입니다. 5년 거주했을 때는 4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고요. 7년 거주했을 때도 한 2,40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미 10년은 보유했고 고가주택을 1주택자일 경우 2년만 거주했을 때는 오래 파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고 내년부터 팔아도 적용은 받지만 어쨌건 세금은 더 내셔야 되는 거다. 야. 네, 때문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앞에 강조해드린 것처럼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은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금 적용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미 잊어버리시고 네네. 올해 팔았을 때는 정확히 조금 보면은요. 올해 팔았을 때는 2년 거주했으면 네네. 연 8%씩 적용해서 최대 80% 적용 받는데 네. 2년 미거주했을 때 예. 미거주했을 때는
최대 15년 30%, 그러니까 연 2%밖에 적용 못 받는다. 예,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이거는 예. 언제까지 앞으로 쭉 쭉.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 적용하는 거다. 예, 예. 그리고 이 2년 거주 요건, 2년 거주 80% 요건이 예.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다. 자, 보유의 연 4%, 거주의 연 4%. 이렇게 해서 50%씩 나눠서 적용을 하는 거니까 앞서 제가 정리하는 그 도식표 나왔잖아요. 예. 그 도식표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찾아만 가시면 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어쨌건 올해부터도 9억 초과배 부분 1주택자들 준비 안 해놓으면은 장기보특공제 적용 못 받아서 세금 내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특히 내년부터는 거주 연도에 따라서, 거주 기간에 따라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니까 네. 이런 것들 꼭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이 거주 일자는 주민등록 전입 일자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하루라도 부족하면 적용을 못 받는 거니까 그것 또한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네. 부축의 손실을 반드시 방지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말씀을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지금 올해하고 내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굉장히 그래서 많이 만약에 거주를 2년 밑으로 거주했을 때는 올해나 내년에나 뭐 혜택은 똑같이 네. 가는데 만약에 2년뿐이 거주를 못했을 때나 또 2년 한 3년뿐이 거주를 못했을 때는 세금 차이가 올해가 훨씬 혜택을 훨씬 혜택이 받고 많죠. 내년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올해 파는 게 낫네요. 그러니까 처분 계획이 있으시다라면 네. 올해 파시는 게 낫고 예. 만약 내년부터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다. 예. 그때는 거주 기간을 좀 자꾸 늘리셔야 되는 거죠. 아, 이번에 이거를 잘 시청을 하셔서 이게 거주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거주를 못할 것 같으면 올해 처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저희가 지난때 전세금 상승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예, 제가 예, 그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제도가 바뀐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중위가격이 9억이 넘어간 상태에서 예. 그럼 결국은 내가 빨리 입주를 해서 거주 기간을 채워놓지 않으면 네.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네. 이런 것도 정말 꼼꼼하게 잘 분석하셔서 예.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이거를 잘 부동산 보유 자산을 가지고 잘 재테크를 하고 또 세테크를 할지를 반드시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오늘 전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모든 이제 내용이나 상담 내용은 개인 상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